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2시간 만에 도착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 애리조나주를 향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8시간을 더 달려 투손으로 향한다.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1.35배 정도 된다. 미국 서부를 상징하는 선인장을 보러 사와로 국립공원부터 찾았다. 사와로 선인장은 아코디언 같은 구조로 돼 있어 수분을 많이 함유하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다. 다 자란 사와로 선인장은 21m까지 자란다. 그 무게는 약 8톤이 넘는다고 한다. 나는 가파른 산기슭을 따라 더 들어가 봤다. 크고 작은 선인장들이 각각 나름의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다양한 선인장들도 볼 수 있었는데 제일은 역시 사와로 선인장이다. 보면 볼수록 특별한 느낌이 들게 하는 사와로 선인장. 팔을 위로 펼친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한데 200년 가까이 살면서 거친 풍파를 이겨낸 우직함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We've never been here before and we wanted to see all the scenery and specifically the cactuses in the national park, and then we saw this museum was on the way, so we stopped here. 말타기의 재미를 느낀 김에 이번엔 서부 개척 시대의 진면목을 보러 갔다. 사막 안에 1960, 70년대 서부 영화 전성시대의 세트장이 그대로 있는 올드 투손. 마치 추억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서부 영화에 흔히 등장하던 역마차도 내 옆을 달리고 있다. 이곳은 1939년 콜롬비아 영화사가 서부국 애리조나를 찍기 위해 투손의 1860년대 모습을 재현해 지은 세트장이다. 그 후 여러 서부 영화, TV 드라마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어린 시절 매주 토요일 밤 주말의 명화에서 본 서부 영화들. 당시 인기 있었던 초원의 집이란 드라마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They hired our tribal members, the Dong-Hawtham, to come and help build Old Tucson because they know how to work with the adobe. A lot of our buildings are very similar to what the houses look like on the rest. They also cast Hawtham in the movie. 서부 영화의 향수를 가득 안고 꼬마 열차를 타본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카우보이들이 나타날 것 같은 도시를 한 바퀴 도는 코스, 은근히 재밌다. 영화 세트장과 테마파크가 합쳐진 올드 투손. 이곳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서부 영화에 을에 등장하는 보안관 사무실.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옛날 총들과 감옥도 고스란히 그대로다. 빨래를 내다 건 게 눈에 띄어 가봤더니 당시 중국인 거리다. 이번엔 대형 치아 모형 치과 간판이다. 서부 영화의 고전 OK 목장의 결투가 실제 벌어졌던 마을 툼스톤을 찾았다. 서부 개척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총격전으로 꼽히는 OK 목장의 결투. 이 사건으로 후세에 길이 이름을 남기면서 툼스톤은 유명한 마을이 됐다.
당시 OK 목장의 결투를 재현하는 공연이 매일 펼쳐진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조금은 코믹하게 포장돼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과 보안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해진다. 곧 총격전이 한바탕 벌어질 것만 같다. 결국 빛나는 정의가 승리하고 악당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끝나는 서부 영화.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관객의 박수가 절로 터진다.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은 관람객에게 기념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I thought the show was excellent. I'm a big Wyatt Earp Tombstone fan, and it was very well done. It was entertaining, very exciting, and seemed very accurate to the real history of the gunfight. So it was very enjoyable. 공연을 보고 나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봤다. 공연에 여운들이 남아서일까?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나도 정의에 빛나는 보안관이 돼보고 싶어진다. 애리조나 주기가 펄럭이는 곳에 흥겨운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달려라 역마차야 애리조나 카우보이. 벤조를 울리며 마차는 간다. 우리나라 옛 대중가요 가사가 문득 떠오른다. 서부 사나이들의 강인한 개척 정신과 방랑 생활의 낭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나 보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다. 모뉴먼트 밸리, 미국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나바호 인디언족의 성지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미 대륙을 횡단하던 검프가 돌연 달리기를 멈추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장면, 바로 그 촬영 장소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람과 물의 힘으로 탄생한 봉우리들, 모뉴먼트 밸리. 문명은 자취도 없고 사방은 아득한 대지뿐인데 그 사이 거인처럼 불쑥 솟아오른 바위들이 장엄하다. 느닷없이 사막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모뉴먼트 밸리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방문자 센터에서 바라보면 세 개의 거대한 돌기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모뉴먼트 밸리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We're here to see the sights. We're traveling over Christmas and just wanted to see this amazing place. What's your favorite thing about Monument Valley? So far, we went out to there's a lookout just over the ridge there, and it's just a spectacular view, and it's just gorgeous. 모뉴먼트 밸리를 풍경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쉽다면 하룻밤 머무는 것도 좋다. 미리 예약을 못한 나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여태까지 알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미국 서부 사막 지역. 밤새 눈이 왔다. 그랜드 캐니언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플래그 스태프가 겨울왕국으로 변했다. 1882년 대륙 횡단철도가 들어서면서 번성하기 시작해 교통의 허브로 거듭난
플래그스테프. 미국의 동과 서를 잇는 열차가 이 역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무려 20분이나 된다. 설국 열차가 육중하게 철로 위를 지나는 동안 도심에는 눈썰매장이 생겼다. 시내에 있는 한 대학 입구. 눈이 쌓여 자연스럽게 천연 썰매장이 생겼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신이 난 모양이다. 오랜만에 꺼낸 썰매를 볼이 빨개질 때까지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 눈이 그치고 어둠이 내리자 플래그스테프가 동화 속의 도시로 변했다. 철도로 번성한 이래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이곳. 그랜드 캐니언의 눈부신 대자연을 가까이 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나 청정함을 누릴 수 있다. 도심은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데 옛 정취가 느껴지는 건물과 사람들이 무척 잘 어울린다. 인천공항에서 인도 뭄바이시까지 9시간 30분. 침대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인도 대륙을 횡단해서 인도의 동쪽 도시 첸나이역에 도착했다. 다시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려 폰디체리로 향했다. 인도 남동쪽 해안 도시 폰디체리. 아름다운 바다는 이곳이 더 특별해지는 이유다. 해안과 바로 연결된 거리엔 여행객들이 항상 오간다. Go that side, you can see a lot of French buildings. Everywhere there are. If you go this side, the street, and turn left, you go straight, turn, make a left turn, you will find Alliance Française, Lycée Français, then all French food centers, all things you can see.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니 프랑스 소설가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프랑스식 건물로 가득 찬 프랑스 거리다. 인도에서 가장 큰 프랑스 식민지였던 폰디체리. 프랑스의 자취는 이젠 낭만적 모습들로 남아 여행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 카페 서재에 꼽힌 한국어로 된 책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도 좋은 날이 될 것 같다. 타밀나두로 불리는 인도의 남동부 지역은 인도 서부와 다른 타밀어가 쓰인다. 타밀어에는 한국말과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다고 한다. 아빠, 엄마. 이곳 말로도 아빠, 엄마가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니 신기하다.
폰디체리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 파이 이야기는 이 도시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더 화제가 된 라이프 오브 파이 촬영지들을 따라가 본다. 기독교, 힌두교 등 여러 인도의 종교들을 한꺼번에 믿던 괴짜 같은 소년 파이가 거대한 바다에서 난파되어 호랑이와 함께 남는다. 생존을 위해 자연과 힘겹게 싸우던 소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영화 속 장면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폰디체리. 따뜻한 날씨와 정겨운 사람들로 더 사랑스러운 곳이다. 프랑스식 인도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인도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카레를 맛보기로 했다. Creole prawn curry, fish bindani. French style, French and Indian mixed Creole. Yeah. 향신료가 과하지 않고 단맛이 나서 전 세계 누구라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오로빌로 간다. 폰디체리 북쪽 근교에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모여 사는 이상사회가 만들어졌다. 오로빌의 상징 마트리 만디르라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나러 향했다. 100년 이상 되었다는 바니안 나무도 있다. 나무의 한 부분이 땅에 닿으면 다시 뿌리를 내려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나무다. 이곳에서 세상의 평화를 꿈꿔본다. 1km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가 보인다. 5년 전 이 거대한 상징물이 완성되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Go inside, but they said that we have to book for 2 days to come here, so I couldn't see. Next time I'll show you there. Natural peace is there. Pleasant of mind is there. That's it. 자연스러운 평화가 흐르는 이곳에서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것 같다. 돌로 만들어진 세계문화유산 마발리푸람을 마지막 여정으로 둘러본다. 사람과 자연의 편안한 조화가 건축물에서도 느껴진다. 어디나 다채롭게 빛나는 인도의 남쪽에서 나는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끼고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8시간의 비행 후 지구상 가장 외딴 군도인 하와이 제도 가운데 오아후 섬에 도착한다. 이곳은 카우아이 섬을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다. 정원의 섬 한가운데 진기한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국립 열대 식물원 엘러튼 가든이다.
원래 이곳은 1870년대 엠마 여왕이 자주 은신처로 찾았을 만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곳이다. 정원의 내밀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안내인을 따라 투어에 참여해야 한다. We mainly try to concentrate on native plants. 85% of our plants in our nursery is native. So as you can see, and then our mission is to save tropical plants through research, education, and through conservation. 왕조가 사라진 후 1930년대 시카고의 은행가인 엘러튼은 이곳을 사들였고 오늘날 30만 평이 넘는 거대한 정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역시 1992년 태풍 이니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거의 복구된 상태다. 열대식물이 자연스럽게 얽힌 숲 가운데 몇 개의 소박한 건축물이 있다. 결코 자연보다 앞서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겸손함이 느껴지는 별장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더 깊어진다. I just like nature. I just like the nature. Nature. All the diversity of the trees and the plants. It's really nice. 카우아이 섬을 영화의 섬이라고도 하는데 때묻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개발이 덜 된 덕분에 원시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곳 엘러튼 가든의 고요한 만과 열대의 아름다운 정원도 주요 촬영지가 되었다. 눈앞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자란 이 나무가 있는 풍경은 왠지 비현실적이다. 셔터를 누르기에 바쁜 관람객들도 지금 영화인지 현실인지 믿기 어려운 표정들 같다. Oh, I would say, well, there's a lot of things. I love the gardens with the water, and these trees are amazing. I think that's what drew us to come here in the first place. 1958년 영화 남태평양의 촬영부터 시작된 카우아이의 영화 역사는 길다. 무려 60여 편이 넘는 영화가 섬 곳곳에서 촬영되는데 카우아이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태고적 아름다움이 감독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섬의 서쪽 와이메아. 1778년 서방 세계에 하와이 제도를 알린 제임스 쿡 선장이 첫 발을 디딘 곳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농업의 신이 재림한 것으로 믿은 원주민들은 극진하게 환대했다고 한다. 와이메아 타운을 지나 구비구비 산속길을 달린다. 드디어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도착했다. 붉은 물이란 뜻의 와이메아 침식 계곡이 장대하게 펼쳐진다. 자연이 빚은 예술, 색색의 지층이 장대한 조각품처럼 놓여져 있다. It's millions of years old. It's just amazing. It's amazing.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ve seen. It is like the Grand Canyon.
어떤 하와이 섬에서도 이런 지질학적으로 놀라운 풍경은 볼 수 없기에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곳을 태평양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렀나 보다. 숲길 북쪽 끝에 이르면 칼랄라우 전망대에 이른다. 바다에서 보았던 나팔리 코스트가 끝나는 지점을 산이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구름이 드리웠던 탓에 바다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어도 탁 트인 태평양, 나팔리 코스트의 솟구친 녹색 기둥들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환상의 전망대였다. This is very unusual topography. 다음 날, 사람의 발길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카와이 섬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 드디어 헬기를 탔다. 그림을 잘 찍기 위해 헬리콥터의 양쪽 문을 떼고 촬영에 나섰다. 카와이 섬 관문인 미우의 항구와 녹색의 정원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몇 개의 폭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섬 전체가 모두 정원처럼 보였다. 하늘에서 보니 와이메아 계곡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다. 폭포 위 트레일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인다. 장대한 협곡안이다. 브라질에서 온 비행사가 잠시 협곡안에 멈추어준다. 그림을 잘 찍으라고. 이런 풍경을 무어라 묘사하겠는가. 화산 활동과 침식, 풍화로 이어진 이 경이로운 계곡 풍경을 보며 불의 여신 펠레가 정녕 이 붉은 와이메아 계곡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나팔리 코스트로 진입이다. 연이은 녹색의 신비한 조각 기둥들. 꿈 같은 비행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 초승달 모양의 하날레이만이다. 이곳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하날레이만의 북쪽 골짜기. 예로부터 하와이인들의 주식이 되었던 타로밭이 기하학적 무늬로 새겨져 있다. 6살 때부터 트랙터를 몰았다는 린제이 씨.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그녀의 경쾌함이 돋보인다. 잎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토랑과 같은데 이건 반드시 물속에서 자라야 하는 모양이다. 또르르 연잎에 구르는 빗방울 같다. Oh, rock.
Purple? Yeah, so kind of white pink, and then when it cooks, it becomes all purple. Yeah, so you cannot eat it raw. Yeah, so once we cut it, then when we just flip this over, this is our seedling. This is we plant in another field. Yeah, we cook the taro because the Hawaiian taro, if you eat it raw, then you get itchy. 트랙터를 몰고 가는 3대 농장주 아버지가 보인다. 린제이 씨의 아들, 딸이 이어가면 5대 가업이 되는 이곳 타로 농장은 국립자연보호구역인 만큼 새들이 철저히 보호받는다. 린제이 씨 말에 따르면 타로 농사보다 새들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타로 농장을 한참 지나 북쪽 케에 비치 앞 칼랄라우 트레일 입구에 섰다. 사실 하와이를 대표하는 이 트레일은 2박 3일간 총 11마일, 18km를 걷는 환상의 코스다. 하지만 여행 일정상 그럴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 밀림처럼 늘어선 나무 숲을 뚫고 안반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바다가 보이는 트레일의 초반에 들어선다. 일부나마 나팔리 코스트의 절경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곳이다. So we love the ocean, we love the mountains. This is one of the prettiest parts of the island too here. Beautiful, wonderful coastline. And if you hike about another 1.5 miles from here, you go to a beach, which is beautiful. And 2 more miles after that, you go to a waterfall. It's wonderful, wonderful. 사람들이 고생을 마다 않고 산길을 가는 것은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팔리 코스트와 칼랄라우 트레일이 지금처럼 접근하기 힘들어도 이렇게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